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제가 여행 와서 노트북으로 영상을 제작해 녹화하느라 음질 및 영상이 기존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짧고 굵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공유드릴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유가가 $120를 돌파하며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을 찾자면 반도체, 해운, 비료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인플레이션 정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월가는 근원 CPI를 상향 조정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된 5월 CPI가 드디어 내일 밤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지금 시장은 내일을 기다리며 며칠 내내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좋은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며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8%, 나스닥이 마이너스 0.73%, S&P 500이 마이너스 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좋은 흐름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로는 OECD가 성장률 전망 하향 소식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가 그 이유입니다. 그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생겼고 또 내일 발표되는 5월 CPI 예상치가 생각보다 높은 8.3%라는 점도 현재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의 약세가 눈에 띄고 특징주로는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로크를 인수할 수 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유가입니다. 결국 다시 $12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유가 상승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40에 근접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140까지 가는지 두려워하냐면 작년 여름 $70에서 2배나 오른 수치이며 유가가 보통 2배 상승하게 되면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1%에서 2.9%로 하향했습니다. 거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경고까지.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봉쇄, 그로 인한 공급망 교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려를 잠재우려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둔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가격과 해운 운송료, 비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가 다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3월에 8.5%, 4월에 8.3%를 기록하며 드디어 잠시 꺾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월가는 근원 CPI를 상향했다는 겁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상향한 이유를 살펴보니 물가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진 거주 비용의 증가 때문입니다. 이 거주 비용은 CPI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상승하게 되면 내려가지 않는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이미 주택 비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치솟고 있고 임대비 역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일 금요일 밤 9시 30분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하며 시장은 이 지표를 보고 매수, 매도,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방향성을 보여주겠죠. 시장은 지난주부터 계속 내일만을 보고 있기에 현재 8거래일 동안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냐 아래냐는 내일 발표에 따라 단기적으로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장이 두려워하는 연준의 9월 빅스텝 역시 내일 이 발표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둔화이고 끝나지 않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보여주느냐, 내일 발표가 9월에 대한 기대감을 줄지 9월에 대한 불안감을 줄지 지켜봐야 합니다. 와다다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라는 원칙이 나옵니다. 떨어지는 주가를 막는 것, 주가를 올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도 내 주식을 부자들에게 싼 값에 넘기지 않는 것, 값이 싸진 주식을 헐값에 사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만한 일입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피터 린치 역시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우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부하 노동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의 CEO들은 지금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즉 부자들은 지금 주식을 사고 있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은 역대 최고치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반복됩니다. 하락장은 매번 찾아오고 그때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매도, 그때마다 극소수의 부자들은 웅덩이에서 줍줍. 우리 웅줍 가족분들은 꼭 대다수의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행동하고 극소수의 부자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이겨내고 우상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자들처럼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즐웅줍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